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친구들이 조금 어른스러운 걸 읽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자꾸 해서요. 네, 아쿠타가 류노스케 라쇼몬입니다. 소공녀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읽어나갈 거고요. 라쇼몬도 지금 한 번에 읽을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읽을지 오늘 읽어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쇼몬 이후에 또 재밌게 읽었던 이분의 소설 중에서 엄마라는 작품도 읽어볼 계획입니다. 네, 아마 소공녀랑 다른 작품들을 병행해서 읽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쇼몬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하인 하나가 라쇼몬 아래에서 비를 긋고 있었다. 널따란 문 아래에는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원주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붙어 있었다. 라쇼몬은 스자쿠대로에 있었으니 이 남자 말고도 이치메가 사든가 모미에보시를 쓴 사람이 두세 명쯤 더 비를 긋고 있을 법도 했다. 그러나 이 남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유인즉 최근 두세 해 동안 교토에는 지진이며 회오리바람, 화재와 기근 등의 재난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 때문에 성내는 심상치 않은 쇠락을 맞이하고 있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불구를 패고 쪼개다 보니 단청이나 금은박을 입힌 나무들이 길바닥에 쌓여 장작 대신 팔릴 정도였다는 것이다. 성내가 그런 꼴이었으니 라쇼몬의 수리 같은 건 애당초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자 옳거니 하고 여우나 너구리들이 들어와 살았다. 도둑들도 몰려와 살았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돌볼 사람 없는 시체들을 이 문에 가져다 버리고 가는 풍습까지 생겼다. 그래서 땅거미가 지고 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며 이 문 근처에는 발을 들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신 까마귀들은 또 어디서 오는 건지 잔뜩 몰려들었다. 낮에 보면 그 까마귀들이 몇 마리씩이나 높다란 침이 부근에서 원을 그리며 울고 있었다. 특히 문 위쪽으로 하늘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 때면 새들은 마치 깨라도 뿌려놓은 듯이 또렷하게 보였다. 까마귀는 물론 문 위에 있는 시체를 쪼아먹으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깨어진 틈새를 비집고 풀이 기다랗게 자라난 돌계단 위로 하얗게 말라붙은 까마귀 똥이 점점이 보일 뿐이었다. 하인은 7단 돌계단 맨 꼭대기에 낡아빠진 군청색 소못의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오른쪽 뺨에 난 큼직한 여드름을 신경 쓰며 비 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작가는 조금 전 하인이 비를 긋고 있었다 라고 썼다. 하지만 하인은 비가 그친다 한들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물론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리라. 그런데 그 주인은 사나흘 전에 글을 내보내고 말았다. 앞에서도 썼듯이 당시 교토는 심상치 않을 만큼 쇠퇴하고 있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랫동안 일하던 주인집에서 나가게 된 것도 실은 이 쇠퇴의 작은 여파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니 하인이 비를 긋고 있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비를 만난 하인이 갈 데가 없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그날 날씨도 이 헤이안 시대 하인의 센티멘탈리즘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신시가 지나면서 퍼붓기 시작한 비는 여전히 갤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하인은 다른 건 다 관두고라도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든 술을 내야 할 텐데 하고
말하자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해가며 아까부터 스자쿠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비는 나쇼몬을 감싸고 멀리서부터 쏴 하는 소리를 모아왔다. 저녁 어둠이 점차 하늘을 가라앉히고 올려다본 문의 지붕은 비스듬하게 튀어나온 기와 끝으로 묵직하고 어두운 구름을 받치고 있었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가리고 있다가는 담벼락 아래나 길바닥 위에서 굶어 죽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문 위로 실려와 개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든지 가리지만 않는다면 하고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오가던 끝에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않는다면이라는 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않는다면에 머무를 따름이었다. 하인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는 긍정하면서도 이 않는다면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 당연히 그 뒤에 따르게 될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은 크게 재채기를 하고서는 지친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녁이 되어 서늘함이 찾아온 교토는 벌써 화로가 그리울 정도로 쌀쌀했다. 석양이 지며 바람은 문기둥과 기둥 사이로 가차없이 불어닥쳤다. 불빛이란 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벌써 어딘가로 가버렸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고 노란 물을 들인 내 위에 걸친 군청색 겉옷옷깃을 세우고 문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 없고 다른 사람 눈에 띌 염려도 없는 하룻밤 편히 잘 수 있을 법한 곳이 있다면 어쨌든 거기서 밤을 보내자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이 누각으로 올라가는 폭이 넓고 역시 붉게칠한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위쪽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죽은 자들 뿐이다. 하인은 허리에 찬 나무자루 붙은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집신 신은 발을 그 계단의 가장자리 아랫단에 얹었다. 그러고 나서 몇 분인가 지났다. 라쇼몬 누가기로 오르는 널따란 계단 중간쯤에서 남자 하나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여가며 위쪽을 살피는 중이었다. 누가귀에서 비치는 불빛이 희미하게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비추었다. 짧은 수염 속에 벌겋게 골문 여드름이 뺨에 나 있었다. 하인은 애당초 이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죽은 자들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을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혀놓고 더구나 그 불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흐릿하고 노란 빛이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는 천장 아래 흔들리며 비쳤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밤에 라쇼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니 어쨌든 보통 사람일 리는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